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재입니다. 최근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이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만 1000대 1을 넘어선 기업, 바로 위더스 제약인데요. 이번 상장은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위더스 제약의 성대영 대표를 모시고 경영 철학과 앞으로의 계획,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저희가 상장한 지 2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네, 상장을 하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고요. 네. 상장 전후에 어떤 기업의 위상이라던가 뭐 좀 달라진 게 좀 있나요? 네. 확연하게 그걸 느꼈습니다. 상장 전하고 상장 후하고. 상장 전에는 뭐 단순히 한 제약회사일 뿐이었는데 7월 3일 날 상장할 때 실시간 검색어에서 저희 회사가 1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우리 고객들, 즉 주주들, 그다음에 잠재적 고객, 앞으로 우리 회사 투자할 사람들한테 많은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상당히 제 나름대로는 한 상장 전과 후에 어떤 그런 걸 느꼈고요. 또 책임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기업이라는 것은 보면 수익성과 안정성이 기반으로 돼서 예.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회사의 어떤 그 성장은 더 많이 알려줄 수밖에 없는 미래의 가치가 있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열심히 저희 회사를 성장을 시켜서 주주분들한테도 보답할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제가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청약 경쟁률이 1082대 1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뭐 하나의 열풍이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뭐 기관 투자자들도 사실은 관심이 좀 많았잖아요. 이렇게 투자자들이 우리 위더스 제약에 관심을 보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나름대로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첫째는 어떤 그 환경, 올해 어떤 경제적인 환경이 또한 요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 상반기에 사실상은 그 상장한 회사들 많이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 유동 자금이 좀 몰릴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 또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균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쪽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 시대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노령화 인구가 한 7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20년 뒤에는 1,7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회사 제품 구조를 보면 노인성 의약품이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전체 매출액의 48%가 사실상 만성기 쪽 노인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그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높았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약가 정책이 올 7월부터 차등 약가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약가 정책을 저희가 정부의 어떤 주도하에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의 특혜를 볼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일각에서는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뭐 제약 바이오 옥석 가리지 않고 그냥 다 같이 올라가는 뭐 그런 기류도 좀 있었고 워낙에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위더스 제약은 약간 거품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인식도 있을 수 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또 그만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보면 사실상은 보면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질병 치료를 위해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바이러스균에 의한 그 질병 감염이 대략 주기가 한 5년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신종플루라는 그런 그 바이러스균에 의한 호흡기 질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그 메르스라는 맞아요. 그런 또 질병이 왔었죠. 그다음에 올해 또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병했는데 대략 5년 간격으로 이렇게 이 바이러스균에 의한 질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상은 제약회사들이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많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균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어떤 그런 상승세를 타지 않나 보고 있고요.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된 생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R&D를 준비한 그런 결과가 결국은 제약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갖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근데 앞서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위더스 제약은 지금 노인성 질환, 그러니까 만성 질환에 특화된 약품들을 주로 좀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좀 특화하신 이유가 좀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 통계학적 분석을 해보시면 제약회사가 어떤 방향의 신약을 개발할 것인가 이것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2040년 정도 되면 4천만 미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250개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은 회사가 지금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경쟁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저가 정책을 피는 그런 가격 경쟁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기업이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20년을 내다보고 이 노인성 의약품이라든지 만성 질환 그 품목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 이번에 이제 공모할 때 뭐 인터뷰한 것들을 보면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이중정 기반의 어떤 신약 개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이제 또 주력하는 하나의 좀 사업 모델이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중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 이중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쪽 약업계 종사하지 않은 분 같은 경우 상당히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정이라는 건 단순히 말하면 복합제겠죠. 두 가지 약물을 하나로 만드는 건데 이중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한 알을 각각 만들어서 한 알로 붙여서 만든 것이 이중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물에 따라서 특성이 있습니다. 서로 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약물이 있고 어떤 약물은 상호작용이 안 되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약물로는 난용성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 난용성 약물에 대해서는 각각 따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서 분해가 잘 되도록 유도해서 만들어야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중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약을 하나로 합쳤다. 이것이 이중정의 어떤 그런 요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당뇨병 약과 고혈압 약을 하나의 약에 들어가는 그렇죠.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당뇨병 약, 뭐 고혈압 약 두 알을 각각 그냥 하나씩 두 알을 먹는 것과 말씀하신 대로 그 이중정 그 하나를 먹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고 이게 성공을 했을 때 이게 실제 기업 가치 성장에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게 이슈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거든요. 있습니다. 첫째, 어떤 수요자들이 보면 특히 우리 회사 약 같은 경우는 노인성 질환 약물이 많거든요. 그러면 노인성 질환의 그분들은 아무래도 복합적으로 병환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약물을 각각 다 먹으면 한 주먹씩 먹을 수도 몰라요. 맞아요. 근데 그것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이분들도 그 많은 약 가지수를 한꺼번에 먹기 부담스러우니까 가지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중적으로 만들면 약 가지수가 줄겠죠.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편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의약품은 약은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다 보니까 다 약값에 의료보험이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책정이 돼 있는데 이를테면 고혈압약 한 알이 한 타블렛이 100원이고 당뇨병 약 한 타블렛이 100원이면 각각 먹으면 200원의 그 어떤 약값을 의료보험단에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중적으로 하나를 맞게 되면 90%만 지불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각각 하나를 먹으면 200원이지만
이중적으로 만들면 180원만 의료봉단에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의료봉단 같은 경우도 대략 20원 정도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어떤 의료보험 재정도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조회사에서는 그러면 각각 100원짜리를 팔면 두 개를 파니까 200원이면 수익성도 늘는데 그렇죠.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조 원가에 보면 노무비, 재료비, 경비 세 가지가 들어가서 제조 원가를 구성을 하는데 그중에 재료비만 더 들어가는 것뿐이죠. 이 때문에 당연히 제약회사에서도 보면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떤 그런 이중정을 개발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도 좋아지고 안정성도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냥 두 알을 합치면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 이게 네. 어떤 기술력이 상당히 좀 네. 요구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냥 믹서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이중정을 만들려고 그러면 네.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걸 바로 이중정 타정기라는 건데 그 시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각 약물에 대해서 주원료와 보조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 제재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재 기술을 각각 A 당뇨약이나 고혈압 약에 각각 다 주원료 보조원료 가지고 제재 기술을 합쳐서 하나로 하기 때문에 기술력도 필요합니다. 기술력이 없으면 어렵겠죠. 그런데 저희 회사는 그 기술력과 그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우리나라 제약회사들 중에 대략 28개 회사만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대략 253개 중인데 그중에 28개 회사들만. 그러니까 약 10% 정도만 시설을 갖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네. 위더스 제약이 그 중에 하나. 네. 예, 그 정도의 기술력이다라는 네, 걸 네, 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밝히셨던 것 중에 하나가 또 탈모 치료제 시장에도 네, 네. 진출을 좀 준비를 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쪽 시장을 좀 밝게 보시는 건지. 우리나라 이 탈모 시장의 그 대략 그 규모가 연간 한 1,300억 정도 시장입니다. 예. 탈모 시장이요. 그런데 그 탈모 시장을 보면 그 특징이 오랄약, 먹는 약입니다. 그런데 그 먹는 약은 그 먹으면 우리 인체 위에서 소화가 되겠죠. 그러면 혈관을 통해서 그 약효를 전달하고 지속 시간이 하루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약을 먹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약을 먹는데 이 탈모 치료제의 어떤 그 특징이 보면 장기적으로 쭉 지속적으로 그 복용을 하다가 또 일시간 동안 며칠만 중단을 해도 또 탈모가 시작됩니다. 시작되는. 그러니까 약효도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좀 새로운 제재로 개발을 하자. 그러려고 그러면은 먹는 약 가지고는 안 되니까 주사제 쪽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주사제를 보면 대부분 근육 주사나 혈관 주사를 하는데 우리 주사는 표피 주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피 주사를 해서 균일한 그 미세한 입자를 30일간 유효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들 입장에서 그 복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간편하죠. 30일간 매일 먹을 걸 한 번에. 하루에 한 번에 주사제를 투여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이 동남아 쪽이나 이쪽에서도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처럼 탈모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받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탈모제 쪽에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하루 빨리 이게 좋은 약이 좀 나와서 네. 수많은 고민하시는 또 예.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네. 분들에게 또 희망이 네, 닿기를 네.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럼 이제 위더스 제약을 어떤 기업으로 성장시키시고 싶으신지 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어떤 예. 계획이 있는지 좀 네.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전 세계 인류 모든 국민들한테 건강을 책임질 수 있고 증진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회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이 대략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예. 하나는 좀 생소한 얘기지만 생물학 동등성의 어떤 그 약물이 대다수를 많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중정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수 제형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특수 제형 시설이라는 거 보면 항생제 제품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항생제하고 일반 약품하고는 같이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 공간에서는. 왜 그러냐면 항생제 약하고 일반 의약품하고 서로 원료가 틀리죠.
역할이 틀리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교차 오염이 되면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는 따로 항생제 시설을 갖춘 회사에서만 생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생제 시설이 갖춘 회사가 우리나라에 17개밖에 없습니다. 왜네요?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사실상은 그 어떤 그 기회비용,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약가 정책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CMO라는 저 제도가 있어요. 예. CMO 제도가 있어가지고 생동이 끝난 회사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오면 생동한 것처럼 똑같은 그 혜택을 줬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항생제 시설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들 많이 안 했는데 저는 초창기 처음부터 항생제 시설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앞으로 이 차등약가 보상제도를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것이 2023년도부터는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17개 제약회사 이외의 나머지 회사들은 보험약가가 15%씩 인하하게 됩니다. 그러면 벌써 수익이 15%씩 인하하게 그렇죠. 되겠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시설을 특수제형 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혜택을 봅니다. 이런 시설을 가지고 저희가 이 주주들한테 기업의 가치를 많이 높여서 예. 저희 회사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제 조금은 다른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 대표님의 씨름 사랑이 상당히 네. 또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2013년 뭐 네, 이때부터 네, 대한씨름협회에 뭐 매년 수억 원씩 또 네, 기부를 하고 이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또 체격을 보면 젊은 시절 씨름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제가 실험을 하진 않았고요. 네. 저희 회사 직원 중에 네. 전직 실험 선수 출신이 3명 있습니다. 3명이 운동선수 뭐. 운동했었죠. 네네. 그런데 그 중에 뭐 남동우라는 친구는 상당히 많이 알려진 한라장사 또 몇 번 했었던 친구고요. 뭐 강동훈이라는 친구도 한라장사를 했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3명이 저희 회사 신입사원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저하고. 근데 이 친구들이 씨름 선수가 어떻게 또 제약회사에 실험을 했는데 제약에서 네. 영업을 해보겠다고. 아.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운동만 하는 친구들인데 그 의료진들하고 만나서 대화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그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좀 근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한번 해봐라 하고 예. 기회를 줬거든요. 예. 그랬더니 정말로 성과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포기를 안 합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근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씨름 운동한 선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했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자연스럽게 씨름협회 쪽하고도 인연이 있어서 접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이 씨름이 민속 경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인기가 없고 맞아요. 정말 잘못하면은 존재 가치가 없을 것 같은 것이 안타까워서 좀 후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세계 문화유산에 유네스코에 등록돼 있었죠. 예. 거기에 제가 유네스코 작업을 할 때 그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위더스 제약에 입사한 그 3명의 전 네. 그 씨름 선수들이 네. 너무 근면성실하게 업무를 잘하고 하다 보니까 또 관심을 갖게 되시고 그게 이제 또 우리 네. 씨름을 계속해서 또 일으키시려 하는 뭐 이렇게 또 연결이 된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근데 직원에 대한 어떤 신뢰나 이런 것도 되게 높으신가 봐요. 결론적으로 그 기업은 예. 내부에서 3가지가 존재한답니다. 하나는 자원, 인적 자원, 예, 예. 자원, 그다음에 조직, 그다음에 또 문화 이 3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자원인 쪽에서 특히 물적 자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고 가능성 있는 회사에서는 어느 누구나 다 투자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적 자원은 그게 아니거든요. 인적 자원은 무한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인적 자원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의 가치는 더 클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 직원들을 좀 공부를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MBA 과정도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고 예. 지금도 한 2명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학비는 회사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인적 자원.
어떤 네. 조직원들에 대한 네. 그런 애정과 네. 이들을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그것만으로도 네. 우리 대표님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걸 저희가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씨름 사랑 또 네. 계속 가져가시면서 네. 씨름이 다시 한번 또 제2의 전성기를 네. 맞이할 수 있게끔 잘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대표님 그 씨름 사랑과 또 네. 별개로 기부 네. 활동도 상당히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동문회에 대한 기부, 뭐 장학금 네. 기여도 있지만 지금 또 강연을 대학에서 강연을 꽤 오래 하시고 계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이 강연료를 모두 다 또 장학금으로 네. 내놓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예. 이런 나눔 활동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으신 건지. 네, 제가 학교 강의를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예. 했는데 맨 처음에 학교 가서 강의할 때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새로운 지식이나 많은 그 정보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다 보니까 정말 불우한 환경,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 기성세대가 어느 정도는 좀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강의하는 목적이 강의료 때문에 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학생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데 공부하는 잘하는 학생한테는 안 줍니다. 좀 가정 형편이나 이 학생들한테 계속 학급을 지속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겠구나 해서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성대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투자할 때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재무 구조 분석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 못지않게 경영자의 기업관과 도덕성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조언들 전문가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성대영 대표의 도덕성, 기업관을 우리 시청자님들도 함께 느끼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더스 대학 앞으로 잘 좀 지켜보시고요. 지금 우리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을지도 한번 저희가 지켜보면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